안녕하세요. 박물관에 온 것을 환영해요. 다들 한 번쯤 박물관에 가본 적 있죠? 박물관은 문화재를 수집하여 보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시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전시실에는 안내원, 전시 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우리가 유익하고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전시실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눈에 띄진 않지만 사무실에서는 박물관 관장님, 학예연구사, 행정 전문가 등이 박물관 운영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건물 안팎을 담당하는 전기기술자, 기계 전문가, 조경사 등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있는 많은 문화재는 누가 담당할까요? 바로 학예연구사가 문화재와 관련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학예연구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 하나, 발굴. 땅속이나 물속에 묻힌 문화재들을 발굴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고고학자라고도 하죠. 둘, 소장품 관리. 박물관이 수집한 문화재의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어 문화재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일을 소장품 관리라고 해요. 셋, 전시. 전시 주제에 따라 박물관 전시실에 문화재를 전시해요. 넷, 보존 처리. 깨지거나 손상된 문화재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보존 처리를 해요. 다섯, 교육. 어린이,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해 문화재와 관련된 교육을 운영해요.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지에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적어볼까요? 어때요? 학예연구사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 중에서도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보존과학자가 되어 직접 도자기를 보존 처리해 볼 거예요. 그럼 보존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보존과학부가 있는데, 이곳에는 문화재의 재질에 따라 보존 처리를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곳이에요. 칼, 불상 등을 다루는 곳이죠. 여기는 토기와 도자기를 보존 처리하는 곳인데, 도자기의 한쪽 부분이 없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돌로 만든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곳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문화재들은 크기가 큰 것들이 많아 이렇게 바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깨끗이 씻고 말리고 없었던 부분을 새로 만들어 색을 맞추는 작업을 하죠. 다음은 서화 작품을 보존 처리하는 곳이에요. 서화 작품은 넓게 펼쳐서 작업해야 하는 문화재들이 많아 이렇게 방처럼 생긴 곳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초상화 같은 작품의 빈 곳을 메우고 색을 채워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지요. 다음은 직물로 만들어진 문화재를 다루는 곳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이나 비단신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과학자는 전시실이나 수장고의 환경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조사, 분석하는 일도 한답니다. 어때요? 보존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해되었나요? 그런데 보존과학자가 하는 일을 보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떠오르는데요? 아! 우리가 아플 때 원인을 찾아 치료해주는 의사와 비슷하지 않나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보존과학자는 문화재를 치료한답니다. 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듯이 보존과학자가 문화재의 상태를 기록하는 점도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보존 처리 기록카드인데요. 여러 조각으로 깨진 봉수형 유리병을 보존 처리하면서 크기, 상태, 처리 과정 등을 꼼꼼히 글과 그림으로 남겨요. 그럼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할까요? 보존 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 밑에서 발견된 장고 이야기를 통해 보존 과정을 알아볼게요. 1983년 완도 앞바다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한 어부가 우연히 4점의 청자를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사기관에서는 이후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했는데 바다 밑에는 예상보다 많은 문화재들이 묻혀 있었어요. 3개월간 조사한 결과 바다 밑에서 고려시대 배 한 척과 무려 3만 점이 넘는 청자 그릇, 병, 항아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중 청자 장고도 있었는데 깨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깨진 청자 장고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보존 처리가 필요했죠. 어떤 과정으로 처리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이 장고는 바닷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표면에 조개와 같은 이물질을 없애줬어요. 그리고 깨진 부분을 메울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보건 재료를 넣어주었어요. 보건 재료가 어느 정도 굳으면 틀은 떼어내고 모양을 다듬어 원래의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보존 처리한 부분에 문양까지 그려주면 짜잔! 청자 장고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어느 부분이 보존 처리되었는지 모르게 정말 감쪽 같죠? 그럼 다른 문화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겹 아가리 단지예요. 어느 부분이 복원된 부분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보존 처리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활동지에 이 부분을 표시해 볼까요? 자, 이것은 물이나 술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도 사라진 조각을 대신해 복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보존 처리가 된 부분일까요? 보존 처리가 된 부분을 활동지에 표시해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보존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사라진 부분을 원래의 모습으로 잘 살려내었어요. 이렇게 보존 처리가 완료되거나 박물관에 들어온 문화재들은 유물 등록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요. 이 유물등록번호는 소장품 관리자만 알 수 있도록 문화재 바닥면이나 한쪽 부분에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 토기의 유물등록번호를 살펴볼까요? 토기 입구 부분을 잘 살펴보니 광 6567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잠깐! 왜 광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건 이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의 소장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국립나주박물관의 소장품의 등록번호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바로 나주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등록번호를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나중에 박물관에 가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도 문화재를 치료하는 보존 과학자가 되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보존 처리를 하면서 보존 과학자처럼 보존 처리 보고서도 함께 작성해 볼 거예요. 이것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보존 처리 보고서인데 우리 활동지 뒷면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존 처리 보고서가 있어요. 함께 작성해봐요. 보존 처리 전 상태, 보존 처리 과정, 보존 처리 후 결과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조각난 도자기들을 접합해봐요. 보통 땅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은 깨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조각나 있는 토기들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며 조각을 맞춰볼 거예요. 도자기를 보존 처리하기 전 준비 사항이 있어요. 먼저 종이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10에서 15개 정도 잘라 책상 한쪽에 붙여줘요. 그리고 내 손과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껴줘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깨진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활동지 1번의 보존 처리 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1번을 다 기록했다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 깨진 조각들을 아랫부분부터 맞춘 후 위로 올라가며 맞춰주세요. 종이 테이프는 안쪽 면에 붙여주세요. 조각 맞추기를 끝냈다면 보고서 2번의 과정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3번 보존 처리 후 결과도 적어보고 보존 처리 후 모습도 그려보세요. 이번엔 보존 처리한 도자기의 크기를 재어볼 거예요. 크기를 잴 때는 입지름과 밑지름, 높이를 재어주면 돼요.
측정한 수치는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이번엔 내가 보존 처리한 토기에 이름을 지어보도록 해요. 요즘에는 문화재 이름을 지을 때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우리말로 지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종류에 따라서 토기, 청자, 백자로 구분해요. 1. 토기일 경우는 문의를 먼저 적고 그 뒤에 토기를 적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를 떠올려 보면 좋겠죠? 2. 청자, 백자일 경우에는 무늬와 사용 용도를 따라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면 청자 꽃무늬 접시, 백자 바람무늬 찻잔,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무늬는 정해진 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보았을 때 떠올려지는 무늬를 적으면 돼요. 용도도 여러분이 생각해본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이름까지 적었다면 유물 번호도 함께 적어볼까요? 나주박물관은 번호 앞에 나주라고 적는 거 잊지 않았죠?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의 마지막 유물 번호는 나주 7887이니 그 다음 번호로 적어보세요. 짠! 보존 처리 기록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어때요? 깨진 도자기를 보존 처리해보고 보존 처리 보고서도 작성해보았는데 보존 과학자가 되어보고 싶은 꿈이 생긴 친구가 있나요? 보존과학자를 포함한 학예연구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긴 친구들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살짝 알려줄게요.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관련 기관에서 경험도 쌓아야 해요. 대학교의 경우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사학과, 국문학과, 문화재 보존학과 등 관련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더 깊게 연구가 하고 싶다면 전문 분야를 정해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멋진 학예연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박물관 속 학예연구사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과학자가 되어 접합체험도 해보았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